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서부 몬태나주에 가시면 200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 전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정말 가도 끝없이 펼쳐진 초원 중간을 1136km 가로지르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죠. 때는 1989년 4월 20일, 시간은 저녁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이 200번 고속도로에 차 2대가 나란히 일렬로 주행하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앞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패기 블러라는 여성이었고 옆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처 마을에 사는 친척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잠시 그 몬태나 하이웨이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에 일부 구간은 우리나라 국도처럼 양쪽으로 차가 한 대씩만 지나가는 좁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가 이 구간을 지나던 찰나였어요. 보니까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게 보였죠. 그런데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울수록 패기는 오묘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빠르게 내서 오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어느덧 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패기 쪽으로 정면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핸들을 꺾어서 간신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뒤따르고 있던 차는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뒷차에 있던 사람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캐롤 하인즈라는 경찰관이었어요. 자, 그렇게 두 차가 충돌을 했죠. 그리고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운전자 캐롤은 크게 다치지 않은 듯 했어요. 겨우 기다시피 해서 차에서 빠져나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딱 보니까 맞은편 차량, 그러니까 차를 들이받은 차에서도 누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니 금발머리의 젊은 여성이에요. 잘 걷는 거 보니 별 부상 없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성큼성큼 이쪽으로 다가와요. 이후의 행동이 아주 이상했는데요. 어둠 속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캐롤을 멀뚱멀뚱 바라본다고 해야 될까? 아니, 그냥 약간 뚫어져라 보는 듯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사고를 핸들 꺾어서 보면은 패기와 그녀의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일단 캐롤한테 달려왔죠. 막 상태를 살폈고 경찰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요. 그동안의 금발 여성은 이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더니 아예 도로의 울타리 너머에서 이들을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사실 목격자였던 패기는 그 여성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정말 구경꾼처럼 너무 현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기 때문이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이후에 이 금발머리 여성이 호련히 들판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내 캄캄한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고 발생 3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됐죠. 남겨져 있는 가해 차량을 조회해보니까 운전자는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37살 패트리시아 미한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사고는 가해자가 차량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 단순 뺑소니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후 수색견을 동원해서 인근 지역 수색했고 마침 현장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패트리샤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여기는 사실 초원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서 새벽 3시가 되니까 1차 수색 작업은 별 소홀뚝 없이 그냥 종료가 되죠. 날이 밝았고 패트리샤의 사고 소식과 더불어서 이 실종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이 현장에 와서 수색 작업을 돕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수많은 경찰 인력에다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거의 꼬박 5일 동안 수색 작업을 몰두합니다. 아니, 산악용 바이크까지 동원되었고요. 나중에는 헬기까지 띄웠어요.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근처 초원, 인근 산에 근처 탄광까지 뒤졌거든요. 도무지 패트리샤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이 현장에서 약 482km 떨어진 보스만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가족들은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늦은 저녁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200번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사고 이후에 왜 초원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는지도 정말 미스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경찰이 이 실종 사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요. 패트리샤가 사고를 내고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그런데 마침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건초 더미를 운반하는 커다란 트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트럭 안으로, 건초 더미 안으로 숨어들었고 얼마 후에 트럭이 그걸 모른 채 그냥 태워서 출발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일 뿐이었어요. 트럭을 수색 작업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드는 의문점은 도대체 왜 그녀가 사고 직후에 그냥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패트리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이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만 지역의 목장에서 일을 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일했던 목장 주인에 의하면 아주 동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좀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그녀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죠. 내가 사람을 다치겠네? 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충동적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정말 단순한 뺑소니 사고였다면 패트리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족이나 친구 지인한테 자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녀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녀가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어디선가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닐까요? 이후에 패트리샤 실종 사건은 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 전역에서 그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100건 이상 쏟아졌어요. 공통적으로 목격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긴 바로 트럭 정류장입니다. 이게 한국으로 치자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같은 곳인데요. 패트리샤가 특히나 트럭 기사들한테 히치하이킹을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패트리샤를 만난 기사님들에 따르면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모른다고 그랬고 또 어떤 기사님들은 패트리샤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죠. 그렇게 1989년 5월입니다. 실종으로부터 약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에요. 오전 8시 40분 이때 패트리샤가 몬테나주의 한 식당에서 목격됩니다. 심지어 이 식당은 패트리샤 집에서 불과 몇 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때 패트리샤를 목격한 사람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직원이에요. 바브 러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금발 여성이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초조한 목소리로 저 그냥 빨리 나오는 메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 직원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늦어서 이렇게 서두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정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때 회사 늦으셨나봐요. 저도 평소에 아침 10분 만에 빨리 먹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패트리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전 쇼핑하러 가야 돼요. 사실 이날 이 바브가 그녀를 유독 기억에 남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문 전까지 막 음식 빨리 나오는 걸로 달라고 초조해하던 그녀가 정작 음식이 나오자 1시간 반 동안이나 이 레스토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기도 했고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기도 했고요. 바브의 증언에 따르면 그 금발머리 여성이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식당을 1시간 반 후에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실종 소식을 접하게 되고 바로 경찰에 제보를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이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실종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이 다른 가설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패트리샤가 어쩌면 지금 기억상실증을 겪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외상후 기억상실증, 이건 PTA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충격이 그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충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사고를 겪고 약간 순간적으로 기억을 잘 하지 못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벼운 증세예요. 그러다 종종 사고가 나기 한참 전의 일까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패트리샤도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패트리샤의 엄마와 또 그녀가 머물던 집주인이 공통적으로 증언을 하길 실종 직전에 패트리샤가 상당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점점 말수가 없어졌고 사람들과 교류도 거부하고 자기가 고립된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1989년 그날 밤 어쩌면 이 사고 자체가 그녀가 처음부터 일부러 중앙선을 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패트리샤의 가족들이 딸의 방 안에서 그녀가 미처 인화하지 않은 필름 한 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안에 담겨있던 사진은 바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는 패트리샤였죠. 별다른 표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녀의 마지막 사진, 이건 뭘 암시하는 걸까요?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패트리샤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죠. 그리고 사고 전부터 불안했던 심리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고 나서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끈을 놔버린 거예요. 아예 내 자체를 그냥 지워버린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89년 4월 단 한 건의 교통사고로 시작이 돼서 이후 수십 년간 수색으로 이어진 패트리샤 미한 실종 미스테리. 이게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또는 충격에 의한 어떤 후유증 때문인지는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에 그녀가 적어도 100번 이상 목격이 되었고요. 그때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이런 딸의 제보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딸이 건강히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단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녀가 미국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지금쯤 60을 넘긴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단지 과거의 기억을 잊은 채 어딘가에서 혹여나 행복한 오늘을 살고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